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는 모임 고준모의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5년 동안 저희 고준모의 화재 보험을 담당해 주신 김남희 선생님을 만나러 인천에 왔는데요. 고시원 보험, 저는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고시원 자체는 어떤 업종이냐, 다중이용업소잖아요. 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는데 화재 이용이 위험이 높은 업소를 짚어서 다중이용 업소라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소방서에서 많이 관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원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받으시고 이 증명서와 보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보험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완비증이라고 하죠. 고시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보건소 관할이더라고요. 이제 뭐 좀 이제 약간 영역이 틀린데 오늘은 이제 다중이용 업소 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선 이제 네. 저희 고시원을 샘플을 가지고 이제 고시원 보험 샘플을 가지고 오늘 마침 또 증서도 좀 찾으러 오고요. 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보험을 꼭 들어야 되나요? 네.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그냥 가입하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예 법령이 틀려져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일단은 다중이용업소의 그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소방서에서 그래서 MU 코드라는 고객님들이 항상 맞아요.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MU 코드라고 해서 그걸 꼭 받아서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인적사항과 뭐 주소랑 요런 것만 이제 주시는데 MU 코드를 까먹고 안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또 많이 좀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거는 소방서에다가 무조건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코드 번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MU 코드를 받아 주셔서 제가 그 모든 걸 취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시원을 인수하시려는 원장님들이 네. MU 코드는 꼭 알아야 된다. 네. 그거를 이제 소방서에 문의하면 네. 알 수 있다. 보통 전에 원장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저는 늘 헷갈리더라고요. 네. 왜 보험을 두 개를 드는 걸까? 아, 여기에 있어서 설명을 네, 네, 해주실 수 네. 있나요? 일단은 저기 위원장님 쪽 그 고시원은 대부분 보면은 1년짜리 단기 보험을 주로 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그거를 꼭 꾸준히 가져가실지 아니면 잘 해서 또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길 수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1년짜리 단기로 많이들 요청을 하시거든요. 소멸성이죠. 예. 그렇죠. 예. 단기는 무조건 뭐 적립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 보장형으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1년마다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5년짜리, 10년짜리, 뭐 20년짜리 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거를 배상을 받고 나서 재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점도 있긴 해요. 단점도. 대신에 근데 여태까지 뭐 아무 사고가 없으셨으니까 다행히 그래서 고객님들이 1년짜리 단기로 원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시죠. 예. 가스에 대한 활용 그 위험성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한국이 날씨가 되게 많이 심해졌잖아요. 추울 때는 엄청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노화가 되면은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 누수 쪽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영업배상 책임 다중이용업소
보험이에요. 예, 다중이용업소 네. 책임보험.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MU 코드가 들어가는 보험인 거예요. 소방서나 구청에서도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보험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 제가 주로 하나손보를 사용하는, 설계를 하는데, 하나손보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이름. 이게 즉 종합보험이거든요. 이 종합보험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프링클러에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도 받으셔야 되고, 가스를 사용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배상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설물, 그러니까 아니죠. 그 고시원에 일어날 수 있는 뭐 바닥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다치거나 이런 시설 소유 배상이라는 게 이 종합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장 범위는 네. 2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랑 네. 다중이용업소 보험이랑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 네. 다중이용업소 보험이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드는 보험 상품 이름은 뭐라고 표현을 그냥 할까요? 종합보험. 종합보험. 네. 하나만 드시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소방서에서 빠꾸 당하나요? 소방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외적으로 종합보험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그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입을 해놔야 차후에 보상받을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딱 정해진 룰은 없어요. 하지만 보험을 드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요건들은 최소한 갖춰져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배상 책임, 다중이용업소, 이 화재 배상 책임과 종합보험이 들어간 이 보험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단지 1년짜리 단기 보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건으로 2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짜리로 가져가게 되면 한 증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증권에?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다중이용업소 보험은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보험료가 저렴했고, 저렴해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 자체는 네. 이 요금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왜냐면은 여기에도 중요한 보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식약들이. 네. 그러면은 이게 정부나 네.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네. 들게 하는 보험 자체는 좀 네. 보장 범위가 약하지 않나요? 보장 범위가 약하다는 말씀이 조금 규모가 작거나 이렇게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건물이나 우리가 그 보험사들은 다 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요율이라는 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데 건물이나 그다음에 그 건물의 가격, 시가가 있죠. 시가도 있을 거고 또 그게 뭐 얼마나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건지 평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산출 기초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몇 평 정도인지 객실 수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범위가 잡혀지고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장 범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2편에서 이제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다중이용업소 늘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편에서 뵙겠습니다. 네.